이번 영상은 주식 계좌가 손실일 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만 낮추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0%, 조금 더 지나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어느 순간 계좌에 찍힌 숫자는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한 번쯤 멈춰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처음 이 종목에 투자했던 이유는 아직도 유효한지,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머릿속에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사볼까? 처음에는 무리가 아닐까 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금만 더 매수를 한다면 평균 단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손실률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남보다 먼저 조금의 수익이나 본전이 오면 손 털고 빠져나오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단순한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평균 단가를 조금만 더 낮추면 지금 가격에 가까워지는데 하면서 또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오히려 기회 아닌가 하고 또 삽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평균 단가는 분명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 계좌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돈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린 종목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과 분석을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는 실전 경험을 통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한다면 물린 종목에 대해 추가 매수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하락했다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100원에 샀던 주식이 80원이 되었고 80원에 추가로 매수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집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가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매수라는 전략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가 왜 추가로 매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평균 단가만 낮추기 위해 추가로 매수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계좌에 표시된 손실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래, 추가로 매수를 잘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것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 내 계좌에 찍힌 평균 단가라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종목의 현재 주가입니까? 거래량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춰야겠다를 먼저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10만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7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나는 10만원을 기억합니다. 10만원만 오면 본전이야. 그런데 시장은 내가 10만원에 샀다는 사실과 내 계좌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현재의 기업 가치와 앞으로의 기대, 산업의 변화, 시장의 수급과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주가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10만원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나에게는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만원이 된 지금이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샀던 10만원에서 7만원이 됐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싸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감을 얻습니다. 참 돈도 많지요. 처음에는 10만원에 샀습니다. 주가가 7만원이 되었습니다. 7만원에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평균 단가는 8만원대가 됩니다. 이제 본전까지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되겠네 하며 마음은 더 편해집니다. 나만 그런 건가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나는 왜 마음은 더 편해질까? 단지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매수한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수급이 바뀌었는지, 처음 투자할 때 생각했던 전망이 아직도 유효한지, 이것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추가 매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하에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여 1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200만 원입니다. 다시 하락하여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젠 400만 원입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 100만 원보다 훨씬 큰 400만 원이 하나의 종목에 묶이게 됩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계좌의 일부분이었던 종목이 추가 매수를 통해 나중에는 계좌 전체를 움직이는 종목이 됩니다. 이때부터 물린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 계좌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계좌의 위험은 추가 매수를 통해 오히려 더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이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묶인다면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를 발견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돈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평균 단가만 바라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자체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목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정하고 기업에 대한 예상치 못한 가정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 계획된 분할 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주식 거래를 멈추고 잠시 쉬세요. 그래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업은 괜찮고 평균 단가는 추가 매수를 통해 낮추었고 언젠가 반등하면 본전이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락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산업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닌지,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아닌지, 수급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처음 투자할 때 생각했던 전망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것부터 다시 짚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했느냐가 아닙니다. 전체 자산에서 추가로 매수한 종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였던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어느새 30%, 50%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합리화를 우선시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조금 오르면 이제 시작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진 종목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돈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금이 커질수록 냉철한 판단보다 자기 합리화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HTS를 켜고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처음 봤다면 지금 가격에 물린 종목만큼의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잠시라도 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판단으로 분할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추가로 매수하기 전에 내 판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투자 방법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을 계속 한 종목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균 단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까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하락할 때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투자 논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 추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깨졌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 판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추가로 매수하는 것과 현명한 투자 판단의 차이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숫자의 게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은 사람, 본전을 찾고 싶은 사람,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균 단가를 내리기에 앞서 시간을 갖고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좌에서 평균 단가는 낮지만 가장 많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투자였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것인가를.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사면 평균 단가는 내려가는데 그때 바로 계산기를 켜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추가로 매수하려는 이유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손실률을 줄이고 싶기 때문인가? 이 두 문장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물린 종목의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췄느냐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얼마나 냉정한가입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졌는데 투자금은 계속 커지고 한 종목에 돈이 묶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그 종목이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추가 매수를 통해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인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종목에 돈이 묶이면서 소중한 시간과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외면한 채 평균 단가라는 숫자만 단순한 생각으로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트너 우진